네, 우리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차 시에는 조건부 서식, 그리고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정렬, 카메라, 그리고 외부 데이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부 서식이 조금 의외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 하는 방법인데, 일단 조건부 서식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문제 섹션 4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자, 조건부 서식은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 잡은 다음에 D4부터 D13까지 범위 잡은 다음에 홈 탭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네,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옆에 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조건부 서식. 그래서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이겁니다.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요. 데이터 막대를 파란색으로, 뭐 그다음에 빨강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숫자 크기에 따라서 변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실 때 그라데이션을 채웠는지 단색으로 채웠는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범위 잡고 우리는 뭐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근속기간 범위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데이터 막대인데 단색으로 파란색 주세요. 그러면 이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또 뭐가 있냐면 색조로 이렇게 녹색, 노랑, 빨강 색조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으로 해서 뭐 여기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점 4로 지정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5가지 원 흑백으로 지정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점 5로 지정하세요. 그럼 이거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쉽게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그죠? 드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행 전체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주라고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조건부 서식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열 단위가 되겠죠.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E열, F열, G열 이런 식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는 뭐로 해? 아이콘 집합은 뭐로 해?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 전체에다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행 전체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사부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표시를 좀 해. 회계부인 애들만 표시를 좀 해.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행 전체에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행 전체에다 표현할 때는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나옵니다.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는 아까처럼 범위 지정해주고 그냥 막대, 그죠? 이런 거 지정하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행 전체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라고 나옵니다.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어떻게 지정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어떻게 지정해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요. 반드시 순서를 외워주셔야 돼요. 자, 행 전체에다 수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맨 처음에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를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네들을 필드라 그럽니다. 얘네들 필드명이라 그래요. 얘네들 필드명, 얘네 하나를 필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 필드명. 그러면 이거는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테이블, 표,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필드명, 얘네는 필드명이고 얘네들은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들은 필드명, 얘네들은 필드명, 얘네들은 레코드.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를 잡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여기 보면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는데 아까는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이었지만 요번에는 세규칙을 들어갑니다. 반드시 세규칙. 세규칙을 들어가면 수식을 사용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수식을 사용하여 해서 얘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네,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 지정하십니다.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여기 필드명 제한 전체 범위 잡고 세규칙 들어가서 그 다음에 수식 지정한다 그랬었잖아요. 이 순서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갔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보시면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을 지정한다 했으니까 요 네모 부분에다가 이제 수식을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수식을 지정해 줄 때는 일단 는을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는이라는 것은 엑셀에서는 모든 수식이 들어갈 때는 는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수식 들어간다 라는 의미로 는을 주시는 거예요. 자, 수식 들어갈 거야. 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그거 생각해 볼까요? 회계부인 사람들한테만 뭔가 서식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회계부인 사람들한테만.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부서명이 회계부인 사람한테 자, 문제를 한번 여기다 좀 만들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부서명이 회계부인 경우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굵게 표현하라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요게 행 전체에다가 수식을 사용하라 그러는 거니까 자,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수식이니까 수식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준다 그랬었죠? 네, 는 준다 그랬었어요. 는. 자, 는만 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50%는 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서명이 그랬잖아요. 그럼 부서명은 어디 있죠? 여기 비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반드시 중요한 거. 부서명. 그러면 부서명의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합니다. 부서명의 첫 번째 값. 왜냐하면 부서명은 여기 있는 아이들이 부서명이잖아요. 그럼 부서명의 첫 번째 값. 왜 첫 번째 값을 클릭하려면 하나하나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얘가 회계분가, 얘가 회계분가, 얘가 회계분가, 얘가 회계분가 하고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명에 있는 제일 첫 번째 값. 그러면 앞으로 문제에서 조건부 서식에서는 성명이 그러면 성명의 첫 번째 값. 직책이 그러면 직책의 첫 번째 값. 근속기간이 그러면 근속기간의 첫 번째 값. 기본급이 그럼 무조건 기본급의 첫 번째 값을 그러니까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부서명이 그랬으니까 부서명의 첫 번째 값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금방 얘가 회계분가, 얘가 회계분가, 얘가 회계분가, 얘가 회계분가 하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서명은 비열이에요. 바뀌지 않는 열은 비열이에요. 그런데 행은 4행, 5행, 6행. 왜냐하면 얘는 4행에 있고 얘는 5행이 있고 제가 첫 시간에 3, 4, 5, 6, 7, 8 이게 행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6행, 7행, 8행이잖아요. 그럼 비열은 고정인데 행만 변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달러 B, 달러 8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달러라는 것은 절대 주소예요. 변하지 않는 값. 그러니까 B도 안 변하고 8행도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열은 변하는데 행은 비열은 고정인데 행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키보드 위에 보면 절대 주소를 변경시키는 게 F4키예요. 그래서 F4키를 하나, 둘 하고 누르면 이렇게 달러 B8로 됩니다. 다시 한번요. 원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F4를 두 번, 하나, 둘 하고 누르면 달러 B8이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B 앞에 달러가 있으니까 B열은 고정,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8 앞에는 달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행은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행은 변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 얘는 처음 값에다 지정을 해주고 부서명에 처음 값 지정해주고 F4 몇 번 눌러요? 두 번. 두 번 누르는 이유는 비열은 고정이고 행이 변하기 때문에. 자, 외우기가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기억할 건 뭐냐면 첫 번째 값 필드명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 두 번. 두 번 누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반드시 부등호가 와야 해요. 부등호라는 건 뭐냐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뭐 요런 아이들이 부등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등호가 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등호 다음에는 그 어떤 값.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부서명이 회계부예요. 그러니까 회계부라는 값이 제일 마지막에 와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는 부등호가 와야 돼. 부서명이 회계부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부서명이랑 회계부가 같다라는 부등호는 여기 는이잖아요. 그죠? 는을 주시고 엑셀에서 또 중요한 거, 엑셀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반드시 문자는 겹다음 편에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회계부라는 건 문자이기 때문에 겹다음 편 안에다가 반드시 회계부라고 찍어주셔야 해요. 글씨 오타 나시면 못 찾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값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요게 무슨 얘기냐면 부서명이 회계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서명의 첫 번째 값 찍고 F4 두 번, 그 다음에 회계부라 그랬으니까 부서명이 회계부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는 부등호는 는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는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노랑 바탕 파란 글씨 굵게, 그거는 서식이라고 합니다. 서식. 그래서 서식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굵게 하라 그랬네.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파란색 하라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에 채우기에 가면 노란 바탕 제가 하자 그랬었잖아요. 예, 노란 바탕. 그런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어때요? 회계부인 행 전체에다가 노란색 줄이 거진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다른 거로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직책이 과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직책이 과장인 경우 굵은 기울임 그리고 빨강색 글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책이 과장 그 다음에 굵은 기울임 빨간색 글자. 그럼 얘도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 뭐라 그랬다 그랬었죠? 행 전체 뭐를 사용해서 수식을 사용해서 하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 자, 문제에 변함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직책이 과장인 거 하러 가겠습니다. 행 전체니까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입니다.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자,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조건부 서식. 그리고 세규칙.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식. 그리고 수식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다가 뭐 줘요? 는 주고 시작하세요. 네, 는 주고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직책이 그랬으니까 직책의 첫 번째 값 찍는 거죠. 기억나시죠? 직책의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 2번. 하나, 둘, 무조건 F4 2번. 다시 한번. 자, 직책의 첫 번째 값 찍고 첫 번째 값 찍혔잖아요. 그죠? 자, 직책 찍었더니 첫 번째 값 찍혔어요. F4 몇 번이요? 하나, 둘 했더니 달러 C4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직책은 C열로 안 변하기 때문에 C 앞에 달러 4, 5, 6, 7, 8하고 행은 변해야 되니까 4라고 주셔야 되고 과장이라 그랬으니까 직책이 과장이랑 같아야 돼. 같다라는 부등호는 는. 그 다음에 겹다한 편에다 문자는 반드시 겹다한 편에다 준다 그랬었죠? 네, 문자 과장은 문자니까 과장 오타 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직책이 과장일 때 서식 뭐라 그랬어요? 굵은 기울인 빨간색 글자. 그러면 서식에 가서 글꼴, 굵은 기울임,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빨간색 하자 그랬었죠? 빨강. 그 다음에 확인해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할만합니다. 자, 요번엔 3번. 세 번째는 뭐로 할 거냐면요. 제가 수당이 100 이상. 수당이 100 이상인 경우 굵은 파랑 글자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또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습니다. 그죠?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그리고 세규칙 어디 들어가나요? 수식 그 다음에 는 해준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수당 그랬으니까 수당의 첫 번째 값 찍었습니다. 수당의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 2번.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수당이 100 이상이래요. 항상 F4 2번 한다면 중간에 부등호 나온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상은 크거나 같다. 자, 중요한 거. 이상은 크거나 같다지 작거나 같다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크거나 같다가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거를 같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에러 나와요. 반드시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뭐보다? 100보다. 10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서식 간 다음에 굵게 파란 글씨 확인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세규칙 수식 들어가서 네모 안에 수식 들어가서 네모 칸 안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는 한 다음에 중요한 거 첫 번째 값 그죠? 첫 번째 값 클릭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값 셀을 클릭하는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셀 클릭하고 F4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부등호. 부등호는 뭐뭐 나오는 거예요? 부등호에는 이상, 이하, 크다, 작다, 같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값이라는 것은 숫자는 그냥 써주고 문자는 겹다음표 안에다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부등호는 이게 이상입니다. 그죠? 이상, 이하, 그 다음에 크다, 작다, 이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 같지 않다는 이게 같지 않다예요. 자, 이가 같지 않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같지 않다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퀄 한 다음에 옆으로 사선 긋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같지 않다를 이렇게 요거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항상 가운데 그죠? 첫 번째 값 찍은 다음에 는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을 찍고 그 다음에 부등호 온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등호 온 다음에 값이 온다 그랬는데 이 값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값은 숫자는 그냥 쓰고 그죠? 값은 숫자는 그냥
값은 숫자는 그냥 써주고 문자는 어디에다가 넣어줘요? 문자는 겹다한 편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엑셀에서 아니면은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줄 때는 이렇게 조건을 줄 때는 맨 처음에 뭐를 할지 어떤 값을 할지 뭔가 여기는 지금 셀 값이라고 했으니까 셀 값이라고 그럴게요. 네. 찍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부등호 옵니다. 그저 중간에 부등호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값. 세 개가 나와야지만 이게 조건으로서 유효하게 작업을 합니다. 뭐보다 같은지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부등호는 항상 가운데 온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네 번째. 이건 좀 밑에다 내린 다음에 할게요. 열심히 필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걸로 할까요? 문제를. 네 번째는 근속기간 한번 해볼까요? 근속기간이 20년 이하 이면은 어떤 서식 주냐면은 검정 굵은 글자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범위 잡고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지정한 조건부 서식을 다 지우고 싶다. 다 지우고 싶으면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여기 규칙 지우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규칙 지우기 그 다음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다 지워졌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필드명 제한 전체 범위 자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 다음에 근속기간 그랬으니까 근속기간 첫 번째 값 수식 그 다음에 는 여기까지는 계속 기억하시죠 이제 네 여기 그 다음에 근속기간 첫 번째 값 F4 몇 번 하나 두 번 그 다음에 이하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몇 20 이렇게 그 다음에 서식 들어가서 굵게 그 다음에 그냥 검정 네 확인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근속기간 20 이하인 애들만 이렇게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단계 올라가는데 이 부분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조건은 반드시 하나, 첫 번째 부분이 하나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가운데 뭐가 와줘야 돼요? 부등호가 와줘야 되고 세 번째는 값이 와줘야지만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조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세 개가 꼭 와줘야 돼요. 가운데 부등호 와줘야 하고요. 네. 요번에는 앞에 and 오아라는 게 있습니다. and하고 오아라는 게 있고 가로 안에 조건 했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두세 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건이 두세 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건이 두세 개가 될 때는 얘는 지금 조건이 하나뿐이 없는 거죠. 조건이 하나뿐이 없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두세 개가 될 경우에는 and나 오아가 맨 처음에 앞에 옵니다. and나 오아가 앞에 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and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and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죠? 뭐뭐면서 모두 and는 모두 그죠? 그 다음에 뭐뭐면서 뭐 그리고 뭐 이런 뜻입니다. 오아라는 건 뭐냐면 오아는 또는 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and하고 or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건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조건이 모두 다 참이해야지만 결과가 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or라는 것은 여러 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면 그냥 결과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엄마가 요번에 너 시험 봤는데 국어 점수랑 수학 점수랑 둘 다 80점 이상 받아. 둘 다.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줄게. 그러면 둘 다 80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국어랑 수학 시험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80점 맞으면 선물 줄게. 그럼 그건 오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모두 뭐뭐면서 그리고 하면은 and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거나 이런 거면은 or을 먼저 써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쓸게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직책이 부장이거나 그랬어요. 그죠? 이거나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이상이면 굵은 기울임 파랑 글자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전에 했던 건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행 전체에다 하는 거니까. 자,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았습니다. 네,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았죠? 자,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뭐 들어가나요? 그렇죠. 수식. 그 다음에 일단 뭐부터 준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는. 그런데 여기는 봤더니 조건이 직책이 부장, 근속기간이 20년 이상.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그러면 and나 or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뭐뭐이거나 또는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뭐가 와요? or을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or.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or을 먼저 줬으면 반드시 괄호를 열어주셔야 해요. 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주셔야 합니다. 괄호 열고 닫으셔야 해요. 자, or를 줬으면 괄호 열고 닫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반드시 or 괄호 열고 반드시 괄호가 닫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직책이 부장이래요. 아, 직책이 부장. 그러면은 직책의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이요? 2번. 그죠? 그 다음에 직책이 부장이래요. 그건 직책이 부장이랑 같아야 해요. 그래서 같다. 그 다음에 겹다음표 안에다가 부장이라고 써주셔야 되죠? 이렇게. 자, 첫 번째 조건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근속기간이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을 줄 때는 반드시 콤마로 구분합니다. 자, 중요한 거 엑셀에서는 콤마 위치에는 콤마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겹다음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콤마가 없거나 다른 걸 넣거나 그러면 에러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주고 콤마. 그럼 두 번째 조건은 근속기간이 그랬으니까 근속기간의 첫 번째 값. 근속기간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 2번. 그 다음에 이상. 크거나 같다. 몇 년 이상? 20년. 그 다음에 가로 닫았죠. 이렇게 가로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 자, 굵은 기울임.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색깔 파랑이라 그랬었죠. 파랑 이렇게. 확인해주면 이렇게. 그럼 보시면 부장 20 이상, 부장 20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왜 나오냐면은 부장은 아니지만 20 이상이잖아요. 그죠? 부장은 아니지만 20 이상.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and, or와 가로 안에다가 조건을 여러 개를 넣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and는 뭐뭐면서 모두, or는 또는 거나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하고 조건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콤마가 와야 되는 거예요. 조건하고 조건 사이에는 반드시 콤마가 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요런 세 가지 형태가 반드시 와야지만 조건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6번째. 요번에 문제를 뭐라 그럴 거냐면, 기본급이, 음, 2000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7천도 아니 7만이네요. 그죠? 7만 이상이면 노랑 바탕 검정 글자 굵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건 하나 더 줄까요? 이면서 또 하나 할게요. 이면서 수당이 100 이상이면, 자, 되게 많아요. 그죠? 자, 조건이 몇 개 줬어요? 저희가 3개 줬습니다. 얘는 첫 번째 조건은 기본급시, 그죠? 기본급시 2000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퇴직금이 7만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수당이 100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 3개가 들어갔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지우고. 자, 필기망 제외한 전체 범위. 이제 기억나시죠? 조건부 서식은 무조건 요겁니다. 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자, 수식. 앞에다 뭐 줘요? 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뭐이면서, 뭐뭐이면서, 뭐뭐이면. 이면서 모두란 얘기죠. 네, 모두. 그러니까 이면서라고 주든지 아니면 모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니까 앞에다가 뭐라고 주나요? and. 그죠? 가로 열고 반드시 가로 닫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안에다 이렇게 주셔야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주도록 합시다. 첫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기본급. 그러면 기본급의 첫 번째 값 항상 똑같아요. 기본급의 첫 번째 값 F4 몇 번? 2번. 그죠? 이상. 크거나 같다 이상. 그 다음에 2000. 첫 번째 조건 준 다음에 반드시 콤마. 두 번째 조건은 퇴직금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 2번. 그 다음에 또 이상 7만 둘, 셋, 넷. 또 콤마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수당의 첫 번째 값 찍고 또 F4 2번. 그 다음에 이상 100.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서식하면은 노란색 체육이래요. 체육이 노란색. 그 다음에 글꼴은 검정이래요. 글꼴은 검정.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요렇게. 그죠? 그래서 확인했더니 뭐가 틀렸대요. 어디 틀렸나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어디에다가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있나 본데요. 그죠? 어디 있을까요? 네, 다시 천천히 제가 뭐 잘못한 게, 가로가 뭐 하나 더 있던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N, D. 자, 첫 번째 값, 기본급, F4 2번, 그죠? 그 다음에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맞죠? 콤마. 두 번째는 퇴직금, F4 몇 번? 2번, 그죠? 그 다음에 이상, 그 다음에 7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수당 첫 번째 값 F4 2번,
그 다음에 또 이상 100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서식은 지정해 준 거 다시 한번 할까요? 서식에 가서 체위 가서 노란색 지정해 줬고요. 글꼴 가서 굵게 검정색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요렇게. 그죠? 자,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행 전체가 아닐 때는 그냥 범위 잡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면 되지만 행 전체 수식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필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뭐가 나올까요? F4 두 번 누르는 거. 그죠? 그래서 F4 두 번 누르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F4 두 번 누르면 달러, 그죠? 그 다음에 열 번호, 그 다음에 그냥 숫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달러, 뭐라 그럴까요? 달러, 열, 그 다음에 그냥 행. 이렇게. 달러, 열, 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조건부 서식은 물론 실기 문제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거지만 필기 문제에서도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수식 중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네. 자, 그럼 우리 3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4차시 수업에서는 이제 여기 자동 필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